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복을 자기가 쳐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30살 때 결혼하게 된 남편의 어머니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 뭐가 그리 못마땅한지, 혼수는 얼마나 해올 거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온갖 핀잔에 트집을 잡는 것도 모자라 동서와 저를 대놓고 차별해서 힘들게 하는 분이었죠.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대로 복수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보, 나 어머님이 식당 바뀌었다고 해서 어탕 가게에 왔거든? 그런데 당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이네? 뭐? 나 분명 엄마한테는 어탕 집안이라 갈비 먹으러 간다고 말해놨는데. 설마 어머님 또 나한테 일부러 이러시는 건가? 어머님 나 보기만 하면 우라가 치밀어서 식욕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이잖아. 에이, 아무리 그래도 이미 다 잡아놓은 식당을 잘못 잡았겠어. 일단 당신도 저번에 갈비 먹었던 곳 알지? 그리로 얼른 와. 당신 먹을 거 말해놓으면 미리 주문해놓고 있을게. 회사 일 바쁜 중에도 일부러 빼서 가족끼리 식사하려고 하는데 어머님 진짜 너무하시다. 당신이 이거 말 좀 해줘. 우리 이제 결혼한 지도 2년이 넘었는데 인정해 주실 때 됐잖아. 허구한 날 가족 모임만 되면 나 꼴 보기 싫다고 이렇게 면박 주시는 거 좀 심하지 않아? 나도 인간인 이상 이런 일 자꾸 겪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알았어. 일단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 다 같이 기분 좋게 먹자. 응? 내가 엄마한테 꼭 따져서 당신 서운한 맘 풀어줄게. 엄마, 왜 또 집사람한테 이상한 가게를 알려주시고 그러셨어? 엄마 때문에 괜히 삥 돌아서 갈비 따뜻할 때 제대로 먹지도 못했잖아. 내가 요즘 노쇠해놔서 기억력이 좀 떨어지려나 보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실수로 그런 거야. 어머님, 저번에도 제주도 여행 가실 때 저 따로 불러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끼리 모이고 이럴 때 알아서 끼고 알아서 빠지라고. 지금 일도 저 괜히 가족들하고 보기 싫으니까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남편이 저한테 연락하겠다는 거 어머님이 굳이 일부러 나섰다고 하시던데요. 그래, 나도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엄마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 얘들은 내가 일부러 속 좁게 그럴 사람이니?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갈 때 애기 따로 불러서 했던 말은 다 오해라고 설명했잖니. 그때 내가 꿈을 꿔서 서운한 일이 있었는데 꿈이랑 현실이랑 좀 헷갈렸다고. 내가 한번 실수했다고 그 뒤부터 무슨 사람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하는 거 아주 불쾌하구나. 앞으로는 집사람이나 나나 가족 모임 같은 거 할 때 이럴 일 없게 해줘. 엄마가 신기 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우리는 미신 같은 거 안 믿잖아. 얘는 너 좋은 대학 가고 짱짱한 회사 취직한 것도 내가 신령님한테 날마다 기원 드린 덕분이다. 내가 가리며 방울 안 들어서 그렇지 무당했으면 용하다고 전국에 소문났을 사람이야. 어머님, 신기 있으신 건 알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제가 오해할 일은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면 저도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이렇게 쪼아댈 거니? 너희들 내 덕에 횡행 모면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감사하기는커녕 계속 이럴 거야. 언제 우리가 엄마 때문에 횡액을 모면했어? 너희들 신혼여행 갈 때 내가 재수 없을 거라고 제주도 못 가게 했잖니. 그리고 그때 제주도에 폭우 있었던 거 기억 안 나? 엄마 말로는 태풍 나서 사람들 떠내려가고 비행기 추락하고 그럴 거라며. 그런데 비도 바짝 오고 금방 그쳤다더만. 니들이 갔으면 재수가 없어져서 태풍이 됐을 거다. 아이고 답답해라. 신령님이 니들한테 직접 보여야 말을 믿지. 한때 용한 스님의 밑에서 무속과 관련된 공부를 하셨다던 시어머니는 당최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변덕스럽고 폭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고 흉살이 끼었다는 둥 별의별 신경 쓰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됨에도 저는 그래도 남편의 어머님이다.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요. 어머님, 가지무침 좋아한다고 하셔서 많이 무쳐봤어요. 반찬통에 담아서 택배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갖다 드릴까요? 너 미쳤냐? 이게 감히 시어머니 말을 허수로 들어? 네? 어머님,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가지 같은 거 알러지라도 있으신가요? 아니, 가지무침에 알러지야 없다만 신령님이 나한테 파란색을 조심하라고 말했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적어도 앞으로 3달 정도는 파란색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잖아. 그래서 지금 계곡도 안 가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 어머님, 죄송하지만 가지는 파란색이 아닌데요. 묻히고 나면 시퍼런 빛 도는 게 파란색이 맞아. 그런 식으로 괜히 융통성 발휘하다가 사람이 급살 맞는 거다. 하여튼 간에 신령님이 반대하는 결혼 아들 생각해서 성사시켜줬더니 이건 뭐 눈치가 없어? 그럼 요즘 날씨 맑은데 하늘도 푸르니까 돌아다니시면 안 되겠는데요? 날씨 좋아서 지인분들이며 친구분들 자주 만난다고 하셨잖아요. 신령님이 하늘에 계신데 당연히 그쪽이야 문제될 거 없다. 보아하니 어떻게든 시애미한테 창피를 주고 싶은 모양이구나. 초등학생도 안 잡을 꼬투리를 잡고 시애미를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지.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싸가지인지 모르겠구나. 제가 억울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서가 하는 건 뭘 하더라도 다 오냐오냐 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건 반찬 만드는 것도 이렇게 혼을 내시고요. 이렇게 차별을 하시니 제가 억울하지 않겠어요? 걔는 사주며 궁합부터가 아주 기가 막혀 집안의 복을 불러일으킬 애인데 너가 지금 우리 정가 집안의 문제다. 그러니 내가 널 곱게 보려야 곱게 볼 수 있겠니? 그럼 언제까지 이렇게 저 차별하실 건데요? 네? 엄밀히 따지자면 나는 너 차별한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너처럼 부족하고 문제 많은 애를 이정가 집안 장손의 아들로 삼은 게 오히려 편애하고 있는 수준인 거지. 차별을 그만하라는 말에 궤변을 늘어놓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 결혼을 허락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신령님 타령하는 시어머니라면 애초에 제가 남편과 어울리지 않다는 것을 안 순간부터 기를 쓰고 반대했을 텐데 말이죠. 저는 남편에게 이 점을 짚어 물어보았더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었죠. 어머님께서 처음부터 결혼 반대 안 하시고 도중에 반대하셨잖아. 혹시 당신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어? 나 이래나 저래나 요즘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속 시원하게라도 말해줘. 사실대로 말하자면 거기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기는 하지. 그게 무슨 말인데? 사실 엄마가 당신이랑 나 결혼하기 전에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었거든. 그때 아들 중 하나가 결혼하는 것은 귀인의 현모양처가 될 사람이고 다른 아들이 결혼하는 건 절대 피해야 할 악처가 될 거라고 말씀하셨지 뭐야. 뭐야, 그럼 설마 어머님은 내가 악처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나만큼 당신 챙기고 가족 생각하는 며느리가 어디 있다고? 당신 스스로 얼굴에 금칠하는 건 좀 민망하기는 한데 틀린 말이 아니긴 하지. 그렇다고 동서가 뭐 악처라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점에 불과한 말이겠지 싶어. 당신이 안 믿는다고 만사형통한 거 아니잖아. 지금 어머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날 핍박하시는 거라는 거잖아. 응? 그렇다고 뭐 동서가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니까 시간 지나다 보면 엄마도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당신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를 리가 있겠어? 이대로는 나도 못 살겠어. 어머님이랑 단판을 지어볼게. 뭐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랑 같이 점 보러 가자고 하려고. 그럼 내가 귀인인지 아니면 악처인지 어머님도 아실 거 아냐. 그랬다가 괜히 안 좋은 소리라도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때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꺼. 결국 저는 어머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해서 점집에 방문을 하기로 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저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부정이 탄다며 같이 들리기를 꺼려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대놓고 일어나 싶어서 점은 저 혼자 보고 왔습니다. 거봐라. 신령님도 그렇고 법사님도 그렇고 너가 악처가 맞다고 하시는구나. 점집 갔을 때는 저 그런 얘기 전혀 못 들었는데요. 좋은 관상에 좋은 사주라고 말해줘서 기분 좋게 나왔거든요. 원래 좋은 것처럼 보여도 과용하면 독이 되는 법이다. 소금도 달팽이한테 뿌리면 그 자리에서 시들거리다 죽는 법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저랑 동서랑 차별하시겠다. 이거네요? 차별이 아니라 정가 집안에 불러올 횡액을 미리부터 예방하겠다는 거다. 너는 어쩜 사람 말을 꼬아들어도 그렇게까지 꼴 수도 있니? 공격당할까 무서워 무슨 말을 내뱉지를 못하겠구나. 어머님한테 제가 서운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꾸 저를 나쁜 년 만들고 싶으세요? 정말 제가 나쁜 년이 돼야 하나 생각한 날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절 정가 집안 며느리로 받아주시지 말으셨어야죠. 그래, 이년아, 너 말 잘했다. 사사건건 시애미한테 따지고 들고 사소한 실수도 트집 잡는 너 같은 년 필요 없다. 앞으로는 너 집안 행사에 내가 어떻게든 밀어낼 테니까 비집고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네, 어머님. 차라리 그렇게 선을 그어주시니까 저도 속이 편하네요. 저는 어머님과의 대화를 남편에게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한낱 점쟁이의 말 때문에 이렇게 시어머니와 저의 사이가 완전히 갈라졌다는 걸 쉽사리 믿기 어려워했는데요. 그 점쟁이에게 가서 따져야겠다고 길길이 날뛰는 걸 저는 간신히 말리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남편에게 말하고 동의를 구했죠. 어머님이 나한테 치사하게 구시니까 나도 앞으로는 참을 생각 없어. 나 어머님이랑 가족들이랑 다 같이 유럽 여행 가려고 돈 모으고 있었던 거 알고 있지? 그래, 당신이 엄마한테 인정받아 보겠다고 돈 따로 모으고 있었잖아. 그럼 그거 다 깨고 그냥 우리 필요한 데나 쓸까? 아니, 쓰기는 쓸 건데 어머님은 빼놓고 갈 생각이야. 진짜 당신 괜찮겠어? 그래도 유럽 여행 가면 엄마도 많이 좋아할 것 같기는 한데. 당신이 내 편 들어주고 이해만 해준다면 난 어머님이랑 이제 척 저도 상관없어. 사람을 나쁜 며느리로 만들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정말 그렇게 되어드려야지. 그래, 울 마누라 괄시받는 거 나도 더는 못 참겠다. 아니, 사람이 말을 하면 알아듣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엄마는 대체 사람이 왜 그러냐? 내가 적극적으로 협조할게. 아버님 데리고 가도 괜찮으실까? 아빠야 당신 좋아하잖아.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부적이며 무슨 염소 피며 여기저기 붙여놓는 거 질색하시는 분이고 어차피 엄마랑 같이 어디 가면 싸우기만 하시니까 빠진다고 당신한테 뭐라 하진 않으실걸? 날짜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 최근에 동서랑 같이 김장 날 잡았다고 하기는 하셨는데. 그럼 그때쯤 여행 가는 걸로 아빠한테 귀띔해 놓을게. 엄마한테는 당신이 말할까? 내가 말할까? 그 부분은 나도 생각이 있으니까 걱정 마. 엄마 기일 대로 할 생각이야. 굳이 그날로 한 이유가 있을까? 작년에도 어머님 내가 엄마 기일이라고 친정 갔을 때 신령 타령하시면서 부정 탄다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셨거든. 일 안 거들어도 되니까 넌 오히려 좋은 거 아니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셔서 나 많이 서운했던 거 알지? 알지. 나도 그때 엄마한테 화나서 많이 따졌잖아. 이제는 어차피 나도 막 나가기로 마음 먹었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어. 그래서 그날로 잡아서 실컷 놀고 오려고. 얼마 뒤 저는 친정 아빠와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유럽 여행을 갈 일정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행 갈 준비를 모두 끝마치고서 있는데 마침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예, 청우 애비가 갑자기 보이질 않는구나. 집안에 남자가 필요한데 힘쓸 일을 시키려고 해도 시킬 수가 없으니 원. 애미 너는 지금 어디 있니? 전 오늘 엄마 기일이라서 친정집 왔어요. 작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어휴, 이건 뭐 연락을 하면 꼭 그딴 부정타는 소식만 귀에 들리게 하는구나. 됐으니까 너 3일 동안은 집에 들어오지 말거라. 이거 원 재수가 없으려니. 아이고, 어머님 고마워요. 그럼 남편이랑 아빠랑 아버님 모시고 여행 잘 다녀올게요. 뭐 여행 갑자기
그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니? 왜? 작년에도 어머님이 저한테 그냥 김장 담그러 오지 말고 쉬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이렇게 배려해 주시니까 기왕 쉬는 거 여행이나 다녀오려고요. 아버님도 유럽 여행 간다고 하시는데 남자들은 제가 좀 데리고 갔다 오겠습니다. 유럽 여행? 예. 너 지금 분명 유럽 여행이라고 했니? 3박 4일로 다녀오는 건데 딱 일정도 맞지 뭐예요. 어머님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이니까 잘 다녀올게요. 뭐, 그럼 너가 원한다면 나도 동참해 줄 수는 있다만 사실 내가 처녀 쪽에 미술이 취미였었거든. 박물관도 구경해보고 싶은 곳도 있는데 말이다. 에이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부정 탄다고 하셨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신령님이 괜찮다고 하시는구나. 너 앞으로 내가 좋게 봐줄 테니 한 자리 한번 만들어 보거라. 좋게 봐주시니 감사한데 이미 여행 일정이 다 잡혀 있어서요. 이번엔 저희끼리 다녀오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얘기나 드려볼게요. 예, 잠깐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어서 그래. 갔다 올 때 그럼 선물 하나 정도는 사올게요. 나중에 봬요. 아가, 잠깐만. 제가 부정 탄다면서 거리를 벌리려는 어머님이었던 덕분에 집에 두고 유럽 여행을 다녀오는 데에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앞으로는 절 더 적대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미 각오를 굳힌 마당이라 상관도 없다 싶었죠.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유럽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절 대하는 말투도 사근사근해지시고 태도가 변화하더군요. 연유를 물어도 답하지 않고 이상한 일이라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거 내가 그 법사인지 뭔지 아는 놈 찾아가서 뒤엎어버렸거든. 사기꾼이라면서 헛소리로 집안 박살내놓고 돈 챙기면 좋냐고 깜빵 가고 싶냐고 하니까 술술 다 털어놓더라. 그냥 엄마가 듣고 싶어 했었던 말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울면서 비는 거 녹음까지 다 했네. 그럼 그래서 어머님 태도가 이렇게 바뀌신 거야? 당신이 유럽 여행 빼놓고 가서 엄마가 처음에는 많이 서운하고 속상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본인 업보다 싶어서 많이 반성도 했다더라고. 그 와중에 법사인가 하는 놈이 순사기꾼이었다는 것도 내가 녹음한 거 듣고 다 알게 되니까 당신한테 미안해진 것 같아. 이제 와서 엄마 용서해주라고 말하는 거 미안하기는 한데 지금 당신한테 좋게 대하는 게 거짓 아니라는 것만 기억해줘. 어머님이 워낙 변덕스러우셔서 믿을 수가 있어야지. 알고 보니까 당신이랑 나랑 결혼하기 전에도 전 보신 것도 맞았더라. 그때도 궁합 안 좋다고 얘기하고 반대했었던 게 법사인데 나랑 당신이 서로 좋다고 하니까 결혼 찬성하신 거래. 그러다가 법사가 하도 겁을 주고 계속 안 좋게 말하니까 엄마도 아예 정신이 어떻게 된 거였고. 남편의 말이 틀림이 없는 모양인지 동일 인물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시어머니는 온순해지고 자상한 태도를 보이시더군요. 요즘엔 심지어 제 눈치까지도 살피고 있는지라 마음의 응어리는 상당히 해소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이대로 둘지 아니면 좀 풀지는 저의 선택에 달린 상황인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사연 들으시는 분들의 조언을 바라봅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